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서부터는 그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지금까지도 그 민간에 희자되는 적벽대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갈공명은 형산에 올라서, 그러니까 그 중국 5대 그 명산 중에 하나인 남악 그 형산에 올라서 7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제갈공명 뇌리에는 항시 한나라의 부흥, 그런데 한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천하삼분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북쪽은 조조한테 주고 동쪽은 손권한테 주고, 유비가 형주하고 익주하고 한중을 차지해서 한 축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조조를 갖다 괴멸시키고 동호를 복속시키고 한나라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형주를 우선 그 차지를 해야 되는데, 유비가 지금 형세로 봐서는 조조하고 이제 4번을 그 부딪혔잖아요. 작년 그 가을서부터. 그러니까 장비가 말을 28마리를 빼앗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서서가 한 번 번성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박만파에서 그 하우든의 군대 10만 군대를 제갈공명이 그래서 아니냐 쫓아보내고, 그 다음에 신야성에서 한 번 그 생략에 의해서 조인 조응이 그 부대들을 한번 그냥 혼내켜주고, 그리고서는 후퇴를 하다가니 장판파에서 조자룡이 80만 대군을 쫙 그 사이를 뚫고서는 아들을 구해내고, 이건 뭐 민간인 그 형주 민간인들한테는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가 됐어요. 며칠 전의 이야기인데, 그 뭐 지금 며칠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형주 백성들한테서는 조자룡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신과 같은 존재. 아들을 품에 안고 80만 대군을 뚫고 나왔다. 그건 뭐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못할 그러한 일이니까. 그리고서는 장비가 장판 대교 위에 혼자 딱 서가지고서는 조조의 80만 대군을 상대를 했다. 큰 소리로, 이놈 조조야, 네 목을 내가 끊겠다.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빵 치니까 80만 대군이 도망갔다. 그리고 그 관원장이 숲을 뒤에 숨어 있다가 적토마를 타고 탁 나타나니까 조조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뭐 뒤도 안 돌아보고서는 도망을 가는데, 관원장이 승상 오래간만입니다. 인사나 하고 갑시다. 이렇게 이제 막 놀렸다. 그러니까 그 장판파에서 20만 피난민을 조조 그 하복 군대들이 도륙낸 것은 조조가 죽일 놈이고, 이쪽에 새 장수가 조조를 쫓아보낸 것은 완전히 용담으로 해가지고 그 형주 그 민간인한테 쫙 그 소문이 나면서, 여기서 이제 자의 부대를 만든다고, 민병대를 만든다고 10,000명을 이제 풀어가지고 하는데, 거기다 또 이제 서서가 이 조조 군대에 있으면서 이걸 도와줍니다. 여기다가니 면회소를 설치해가지고 형주 그 부모들하고 여기 수군 30만 명, 그러니까 형주병들하고 면회를 하게 하면은 분위기도 부드러워지고 형주병들도 그 충성심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현책을 내 가지고 조조가 그렇게 하시오.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서 이제 계속 면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형주의 부모들이 와서 만나보고서는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형주병들은 30만 명은
저 하북 군대 50만 명이 그 피난민들 20만 명을 도륙낸 것을 다 알거든요. 저놈들은 우리 원수다. 그래가지고 상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그 민병대를 해갖고 자위대를 설치하고 나중에 유사시에는 우리가 유비군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 30만 명도 전부 그 자위대 민병대에 소속을 해요. 이름을 올려요. 그러니까 그 제갈국명이 생각할 적에는 조조군대건 저쪽 동호군대건 어느 군대하고 싸우더라도 우리 30만 명 그 수군만 있으면 아주 그냥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다는 마지막 끝 패를 쫙 깔아놓고서는 이제 전략을 짜는 거예요. 끝에 가서 우리 형주병 30만 명을 동원시키면은 어느 군대들하고 싸우더라도 우리가 형주를 차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패를 동원해 가지고서는 완전히 이기고 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제갈국명 그 느리에 아주 맑아집니다. 그러면서 동호하고 조조하고 손권하고 전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화위복을 해야 된다. 형주를 끝에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차지하지만은 그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동호에서 이제 그 비둘기루에서 전소구가 오니까 동호에서는 화친파가 지금 득세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전국에서 그 현인 현사들이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은 다 동으로 모였으니까 손권이 대우를 해줬으니까 형주에서는 최씨 가문에서 현사들을 뽑질 않았어요. 대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주 그 어떤 행정으로 들어갈 형주 그 현사로 해가지고서는 형주로 가다니 형주로 출사할 생각은 아예 안 해요. 그러면서 동으로 와가지고서는 제갈국명 형도 제갈근이도 동으로 가서 거기로 막빈이로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뭐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그리고서는 이 조조한테도 조조도 이제 조조는 무조건 과거는 묻지 않는다.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질, 앞으로의 능력 이것만 보거든요. 조조는 그러니까 조조한테도 몰려들고 그런데 이제 여기 몰려드는 사람들이 손권한테 가는 사람도 그렇고 조조한테 가는 사람도 그렇고 거의 그 황노사상에 심취한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 황제는 누가 돼도 좋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지금 막 전란에 뭐 매일 전쟁이 막 일어나다시피 하니까 그 고통은 백성들한테 다 가는 거잖아요. 형주도 지금 뭐 그 장판파에서 피난민들 20만 명이 막 도륙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 백성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알아요. 왜 전쟁은 위정자들이 일으키지만은 그 고통은 백성들한테 다 간다. 그러니까 제갈국명도 형주 백성들한테 가장 피해를 적게 주면서 그러니까 양양에서 강릉으로 피난 갈 적에도 유비만 없으면 이 피난민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조조군대들이 안 쫓아갔을 거니까 유비한테 쫓아왔을 거니까 그 제갈국명이 다 이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비는 나를 따르는 백성들을 떼어놓고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갈국명이 답답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여기 떼어놓고 가면은 이 사람들은 다 살 것입니다. 혼자만 도망가면 됩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제갈국명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극히 금하거든요. 주군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은 주군의 위시를 깎는 일은 그러니까 거의 안 합니다. 이게 이제 3명의 그 천재들이 이제 그 적벽대전에서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갈국명이 생각하는 거하고 주유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조가 생각하는 것은 다 달라요.
하여튼 생각하는 자체부터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판세를 다 해서 유리하게 30만 명 수군까지도 다 자기 편으로, 그러니까 유비 편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은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조조도 모르고 주유도 모르고 극비리에 한 거니까. 그 서서는 조금 알죠. 서서는 거기 이제 그 책임자였으니까, 이 면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서서는 다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는 안 합니다. 어떤 유비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조조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제갈공명이나 유비를 적으로 대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서서의 이제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조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동호를 손권한테 맡기고 형주를 유비한테 맡기고, 그리고서는 여기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허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에 그냥 막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형주하고 동호도 복속을 시켰다, 이러면서 승전가를 막 부르면서 허창으로 가는 것이, 그게 이제 조조의 이제 그 생각이에요. 머리는 아프지. 그리고서는 요 하북에서 데려온 50만 대군은 그 배를 타면은 뱃멀미가 나지, 또 여기 물을 갈아먹어 갖고서는 그 토사병에 걸려 가지고 설사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들의 사기는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형주병들은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그 하북 병사들하고 맨날 으르렁거려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놈들은 우리 원수다. 뭐 부모 형제를 죽였으니까, 형주 그 피난민들 20만 명을 이놈들이 도륙을 냈으니까. 그 조조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민간인한테는 절대로 우애를 가하면 안 된다고, 지금 그 형주 그쪽으로 이제 군현으로 병사들을 내보내면서도 행정을 접수해라 하면서도 민간인들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된다. 닭 한 마리라도 민가에서 가서 탈취를 하면 안 된다. 교육을 딱 시켜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가지고도 그 삼노들이 상대를 안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민간인들은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털끝 하나도 건들지 마라. 그게 이제 조조가 내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제갈공명도 이제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조는 현 상태에서 그 동호를 손권한테 맡기고 형주를 우리 주군한테 맡기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허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게 다 알거든요. 그런데 동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동호에서는 이 문인들이, 현사들이 뭐 구름대같이 물렸으니까 무인들을 이겨요. 뭐 말로 하는 거 아닌가? 말로 싸워가지고는 무인들이 이길 수가 없죠. 이 문인들을 뭐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주군께서 조조한테 한 번만 머리를 숙이면은 조조가 이 동호를 와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대로 다스리면서 손가에서 내내 동호를 다스리게 될 건데 왜 싸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무장들은 우리가 3대째 지금 동호를 이렇게 다스리고 내려왔는데 조조한테 머리를 숙일 수는 없다. 그 무인들 이야기는 종보 한당 한계 황계 이로 해가지고서는 무인들은 안 된다 이게. 우리 주군을 조조한테 머리 숙이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그 무인들이 주장하는 거고, 문인들은 이제 화친파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되는데, 한 번만 가서 한 번만 머리 숙이고서는 술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전쟁을 안 하고 우리 백성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살게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그 무인들하고 맨날 그 주전파하고 화친파하고
맨날 담론을 합니다.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손건이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 결론이 딱 나면은 추진력은 아주 셉니다. 손건이. 그런데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문무백관이 모여가지고 매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만 있어요. 듣고만. 그걸 이제 그 제갈공명이 다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잘못하면 화춘파가 이기게 되겠다. 그건 안 된다. 동호하고 어쨌거나 손건하고 조조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손건이 이기게 된다. 왜 그러냐면 이쪽 그 형주 30만 명은 지금 그 밀령을 내려가지고 동호한테는 처음에는 대항하지 말라겠거든요. 대항하지 말고 성으로 들어가면 양양이나 강릉으로 철수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죽기 살기로 동호를 방어를 해야 된다. 밀령을 다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적벽에서 전투가 일어나면은 동호에서 손건군이 이길 것은 100%예요. 왜 그러냐면은 형주 수군들이 거기서 여튼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안 할 거니까. 그러면 하북군사들 50만 명은 수전에 대해서는 젬병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합지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처음에 내려올 때도 오합지졸이었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정신력은 빡세게 좀 올라와 있지만, 여튼 배만 타면 뱃멀미를 하니까, 그리고 토사병이 나가지고서는 막 설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튼 전투력은 엄청 떨어져 있어요. 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딱 주판화를 튕겨보니까 조조는 동호한테, 손건군한테 진다. 그러면은 우리 유비군이 형주를 차지하려야 되는데, 그때는 이 30만 수군이 양양성이나 강릉성으로 철수를 해서 동호 병사들을 성에서 방어를 하는 것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동호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사들이 다 끌어모으면 2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적벽에 와서는 다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다. 많아야 반, 10만 명 정도? 안 그러면 거기서도 조금 떨어질 거다. 지금 주유가 데리고 있는 수군들이 7만, 8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인원으로다가니 적벽에 와서 전쟁을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만 명이 지금 강화를 딱 지키고 있고 만 명을 이제 풀어놨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 적벽에서 전투가 일어나면은 만 명도 다 오라겠다. 그런 게 2만 명이다. 2만 명 가지고 그 강화를 방어하면서 어쨌거나 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나중에 형주를 차지할 때 명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형주 우리 병사들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최소한도로 참여를 해가지고서는 여튼 손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갈공명이 생각하는 것은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손실을 내면서 이기면 안 된다. 최소한도에 여튼 병사들한테 우애를 가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조주군한테도 우애를 가하지 말고 동호군한테도 우애를 가하지 마라. 그 어려운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상대방 병사들을 죽이지 않고 전쟁을 이긴다는 거. 그런데 제갈공명 머리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 좌판을 쫙 깔아놓고 끝에 가서는 형주를 우리 유비군이 차지를 하게 될 거다. 그러려면은 동호에서 지금 그 노수기를 그 사신이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주전파하고 화친파하고 매일 그 여튼 뭐 담론을 하다가니 결론은 이제 그러면은 유비군이 지금 강화에 있다고 하니까 조조군하고 이제 막 네 번이나 부딪히고 이러고서는 강화에 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신을 보내서 그쪽 영탐도 할 겸 조조군의 위세도 알 겸 그리고서는 우리 동호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그 다음에 정합시다. 그리고서는 이제 노석이를 갖다가니 여기 사신으로 이렇게 그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갈공명이 생각할 적에는 어쨌거나 동호에 가서 동호의 그 최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권이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이 결론을 내는데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주유다. 그러니까 주유를 격발시키고 그러니까 주유를 격발시키는 데는 예사로운 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주유에 대해서도 그 형 제갈근이한테서 그 서신이 올 적에는 동호의 명사들에 대해서도 쫙 다 이제 그 적어가지고서는 이제 왔거든요.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제갈근이는 황로사상이니까 적과 피하 구분을 별로 안 합니다. 백성들을 편하게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내 편으로 하든 뭐 적으로 하든 상관없다. 제갈근이는 그런데 이제 제갈공명이는 이제 그 육아사상이니까 약간 다르죠. 그렇지만 이제 동호의 그 명사들 현사들에 대해서는 다 꿰차고 있어요. 그 형한테서 이제 그 서신이 왔었으니까 그게 주유에 대해서도 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를 아주 격발을 시켜가지고 조조하고 싸우게 해야 되겠다. 그 전략을 쫙 짭니다. 그러면서 주유만 격발시켜서는 안 된다. 끝에 가서는 손권이를 격발시키는데 손권이를 격발시킬 적에는 문무백관이 다 있는 데에서 문무백관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이 주전파하고 화친파에서도 입을 딱 벌리게 하는 한마디로 해서 그냥 전국을 콱 찌르는 그걸로 해서 격발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형산에 들어가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갖고서는 나온 결론은 형주는 우리 주군께서 차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겠다. 그렇지만은 내가 동호에 가서 동호로 하여금 조조하고 싸우게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딱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산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때가 이제 노숙이 그 동호의 사신으로 그 강화에 와가지고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노숙이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는 그 유표의 죽은 것에 대해서 와서 이제 그 패백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동호하고 형주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뭐 전국 옥세 가지고 그 동호의 초대 손견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손권의 아버지죠. 손권의 아버지도 유표한테 죽었거든요. 예, 전국 옥세를 가지고 오다가니 낙양에서 가지고 오다가니 중간에서 그 유표한테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에 형주하고 동호하고는 껄끄러운 상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원수지간 겉으로 내색은 않지만은 그러니까 유표가 죽었다고 해서 그쪽에서 사신단이 올 그런 명분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제갈공명이 얘기해 준 대로 제갈공명이 하여튼에
형주 전체를 돌아본다고 하고 형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만약에 동호에서 사신이 오면은 대접은 융성하게 해주되 답변은 결론은 내지 마십시오. 뭘 물어보면은 그것은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 제갈궁명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갈궁명이 현주 전체를 의무하러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호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형주 전체가 유비꽃이다. 조조가 장판바에서 뭐 해가지고서는 지금 강릉을 차지하고 그 오림 옆에 어떤 수군 본영에서 군사 이렇게 80만 명을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주 전체는 유비꽃이다. 이걸 이제 노숙이한테도 그러면 이제 노숙이가 이제 가서 동호한테 다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동호 사신이 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유비한테 이야기를 하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비는 노숙이가 뭘 물어보면은 그것은 제갈 군사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형주 백성들을 의무하러 나갔는데 곧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면은 그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노숙이도 제갈근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갈궁명 제갈근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동호에서. 그러니까 그 동생이 여기서 이제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서는 여기가 아주 그냥 현사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제갈근이가 또 이제 편지도 써줘가지고 제갈궁명한테 갖다 주라고 편지도 써줘서 이제 편지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거 초연관 거기 이제 방을 이렇게 해줘가지고서는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제갈궁명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제갈궁명하고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갈궁명이 또 이제 노숙이 있는 자리에서 유비한테 갔다 온 것을 보고를 합니다. 형주 전체를 돌아다녀 봤더니 백성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주 전체가 이제 유비 우리 이제 편이라는 거 그리고서는 아무 흔들림 없이 우리가 형주 전체를 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노숙이한테 이제 은연중에 동호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형주 백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게 그러니까 동호에 이제 제갈궁명이 가서 거기 이제 현사들 문사들하고 여튼 문사들하고 다 승복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무인들은 지금 뭐 주전잡하지만은 주유는 아무 소리도 않고 있거든요. 주유는. 그러면서 주유 생각에는 싸워도 좋지만 승산은 없어요. 싸워가지고 조조 병사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왜 그러냐면은 저쪽에는 수군이 30만 명이 있으니까 형주병들 수군력은 대단하거든요. 주유도 알거든요. 그건 초대 죽은 손견이 형주병들한테 죽었고 그러니까 주유도 형주병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30만 명이 조조 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유의 생각도 어떻게든지 이 동호를 그러니까 주유는 동호를 보전하는 게 손권을 주군으로 해가지고 여튼 동호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첫째예요. 주유는. 그런데 제갈궁명은 한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유비를 위해서 천하3분지계를 딱 그러니까 이제 천하를 세소로 나눠 가지고 한 축을 이루는 것이 그게 지금 목표예요. 그리고 조조는 어쨌거나
형주를 갖다가니 장악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피난민 20만 명을 도륙을 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형주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유비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냥 맡기면 안 되고 유비가 완전히 고개를 숙인 다음에 머리를 숙인 다음에 유비한테 맡겨야 되겠다. 동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동우는 여기서 한테 전국 옥세가 있으니까 지긴 딱 찍어가지고 손권희를 동우의 군주로 놔두고 형주는 유비한테 맡기고 나는 승리, 그러니까 막 하여튼 승전보를 울리면서 거창하게 막 풍악을 울리면서 허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 머리가 지금 지끈지끈 아프니까 풍이 들어가지고 그 물을 갈아 먹으면 더 아파요. 병사들만 지금 설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조한테도 거기 이제 여튼 의원들이 따라와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 토사병이라는 것은 물을 갈아먹고 그 기후가 틀리니까 오는 거니까 허창으로 얼른 가고 싶어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는 제갈공명이 동호로 가서 동호의 현사들하고 여튼 뭐 누가 이기느냐, 머리가 누가 좋으느냐, 그러니까 이제 주유하고 제갈공명하고도 계속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는 막 주유는 제갈공명을 죽이려고 하고 동호를 위해서 제갈공명은 어쨌거나 형주를 유비한테 복속시키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